6단원 단원 마무리 1번 내각의 크기의 합이 1260도인 다각형에 대해서 다른 물음에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각의 크기가 1260도라고 하면 내각의 크기의 합 구하는 공식 자체가 180도 곱하기 n-2니까요. 얘가 1260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n-2는 뭐가 돼야 되나요? 자, 7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n은 뭐가 된다? 9가 됩니다. 맞나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구각형이에요. 그러면 기억 보면 변의 개수는 9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 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9 곱하기 9 빼기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9 곱하기 6이 되어서 27이 되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디귿 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9에서 2를 빼면 되죠. 삼각형의 개수는. 그래서 7이 됩니다. 자, 1번 답은 기역 디귿. 됐나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 P와 각각의 꼭지점을 전분으로 연결하였더니 8개의 삼각형이 생겼대요. 8개의 삼각형이 생겼대요. 그 말은 지금 이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8개의 삼각형이 생겼다라고 하면 몇 각형인 거예요, 지금? 삼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몇 개 생기나요? 3개 생기죠. 그 말은 8개의 삼각형이 생겼다는 말은 지금 이 문제는 팔각형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팔각형. 그러니까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2분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n 곱하기 n-3이니까요. 8 곱하기 8-3이 되어서 자, 약분해주고 5니까 20이 된다는 거. 구할 수 있겠나요? 자, 3번 넘어갑시다. 3번. 다음 지도에서 7개의 도시 사이에서 다른 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항공로를 개설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 7개의 도시를 모두 하나의 다각형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개설해야 되는 최소 항공로의 수는 칠각형의 변의 개수에다가 대각선의 개수를 더하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칠각형의 변의 개수는 7개니까 우선은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7 곱하기 7-3이 되어서 뭐가 된다? 4니까 14가 되네요. 그죠? 그 말은 지금 테두리 자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항로에다가 이 안에 대각선을 다 그었을 때 이 대각선의 개수 14개를 더한 항공로의 개수만큼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번 답은 21이 됩니다. 되겠죠? 자, 4번 넘어갑시다. 4번.
오른쪽 그림에서 x 플러스 y의 값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x는 40도와 45도의 합과 같죠. 외곽이니까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합과 같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 x는 40도 더하기 45도가 되어서 85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 더하기 60도가 x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y 더하기 60도가 x가 돼야 되니까 85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y는 몇 도가 된다? 25도가 된다. 맞나요? 따라서 각 x 더하기 각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5도에다가 25도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 11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지금 x의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몇 각형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죠.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무엇인가요?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니까 5-2가 되어서 뭐가 된다? 540도다.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각을 더해서 540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 더해봅시다. 90도 더하기 85도 더하기 x 더하기 100 더하기 160도는 540도다. 그죠? 그러면 자, x를 제외한 거 더해주면 x 더하기 435도네요. 435도는 540도가 되어서 x는 뭐가 된다? 105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5번도 쉽게 해결했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정오각형과 정팔각형의 한 변을 붙여놓고 다른 두 변을 연장해서 그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정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한 외곽의 크기.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5분의 외곽의 크기니까 360도가 되어서 무엇이 되나요? 72도가 되죠. 그 말은 요 각은 72도다가 되고요. 정팔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정팔각형.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또 무엇이 되나요? 마찬가지로 8분의 360도가 되어서 45도가 된 걸 알 수 있네요. 그 말은 이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45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A의 각을 구하라 했으면 여기의 각을 알면 좋겠죠. 그럼 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장을 하는 요 선을 하나 그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있는 각은 이 오각형의 정오각형의 외곽이랑 같죠? 얘는 72도 같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 각도 또한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니까 얘도 45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끝이 났죠. 자, 요것은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72도 더하기 A 더하기 45도 더하기 45도 더하기 72도는 72도 A
45도, 45도, 72도 더하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인 360도가 된다. 그럼 얘들을 다 더해주면 뭐가 되죠? 자, 더해주면 234도가 되네요. 거기에 A를 더하면 360도가 된다. 그럼 A는 몇 도가 되는 건가요? 234도를 빼면 되니까 126도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6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거를 이용해서 A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 잘 해보도록 합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한 내각의 크기가 한 외곽의 크기의 4배. 한 내각의 크기가 한 외곽의 크기의 4배인 정다각형의 이름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내각의 크기, 정다각형의 정円각형이라고 했을 때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n분의 180도 곱하기 n-2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한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n분의 360도다. 그죠? 근데 이 한 외곽의 크기의 4배가 한 내각의 크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풀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양쪽에 n이 같으니까 얘들은 상쇄시켜주면 180도 곱하기 n-2는 360도 곱하기 4가 되니까 약분해주면 뭐가 되나? 2가 되니까 n-2는 8이 된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n은 뭐가 된다? 1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다각형은 뭐다? 정십각형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내각의 크기의 비가 3대 5대 5대 6대 8인 오각형에서 가장 큰 내각의 크기를 A, 가장 큰 외곽의 크기를 B도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내각의 크기의 B가 3대 5대 6대 8이라고 했으니까 내각들의 5개의 각을 우리는 3T, 5T, 6T, 8T라고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각들이 B가 3대 5대 5대 6대 8이 되려면 적당한 T가 존재해서 이런 값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들을 다 더하면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과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3T 더하기 5T 5T 더하기 5T 더하기 6T 더하기 8T는 오각형이라고 했으니까 180도 곱하기 5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들은 뭐가 되나요? 10, 27T는 180 곱하기 3이 되네요. 자, 3 약분해주면 9가 되고 9, 2, 8이 되니까 T는 뭐가 된다? 20이 되네요. 그러면 이 오각형의 각들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오각형의 내각이 뭐가 된다? 60도. 3T라고 얘기했으니까요. 3이 6, 그 다음 100, 120, 160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각형의 내각 5개를 구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내각의 크기는 180도니까 얘가 A가 되고요.
가장 큰 외곽의 크기는 내각이 가장 작은 아이의 외곽 120도가 가장 큰 외곽이 되겠네요.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160도에다가 120도를 더한 280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이 방법도 천천히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B, C, C, D, D, E 이렇게 되는 변을 가지고 있는 정円각형이 있대요. 근데 이 정円각형에 정오각형과 정사각형이 변끼리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n을 구하라고 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정円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뭐라고 했나요? n분의 180도 곱하기 n-2라고 했죠. 요 각이 될 거고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90도가 되고요. 90도. 그 다음에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기억은 나지만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108도가 되죠. 108도. 요거는 108도가 되죠. 그 말은 세 개 다 더하면 몇 도가 된다? 36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n분의 180도 곱하기 n-2는 2 플러스 108도 플러스 90도는 뭐가 된다? 360도가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n분의 180도 곱하기 n-2는 자 넘어가면 360도에서 108도랑 90도랑 빼야 되겠네요. 90도랑 빼면 뭐가 된다? 162도가 된다. 그러면 양쪽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분배법칙도 해주면 180n 빼기 360도는 양쪽에 n을 곱했어요. 곱하기 n 여기 적어줄까요? 여기는 없어지고 162n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항해주면 180n에서 162n을 빼면 36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나요? 이쪽은 18n이 되니까요. 그래서 n은 뭐가 된다? 20이 됩니다. n 20. 그래서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얘는 정20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지금 여기 문제 풀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했던 문제 앞에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거 이항하고 1차 방정식 문제 푸는 거가 나오죠, 지금. 그래서 앞부분에 했던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를 못 풀겠다. 이 중간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1학기 거를 반드시 보충하고 다시 와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다음에 나와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번 넘어갑시다. 10번. 오른쪽 그림의 점 O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고 했어요. 각 A, O, B는 각 COD의 2배네요. 그죠? AOB의 반이 COD라고 했으니까 요 각을 A라고 하면 이쪽의 각이 2A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BC가 원의 지름이라고 할 때 다음을 고르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고 했고 넓이 또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호의 길이, CD의 길이의 2배가 AB임을 알 수 있고요.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길어질 뿐이지 정비례는 하지 않는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니에는 틀렸고요. 이것도 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넓이가 2배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부채꼴의 넓이는 2배가 된다.
각이 2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된다는 거는 기억을 잘해야 합니다. 되겠죠?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고 했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니까 어떻게 된다? 6대 9는 뭐가 된다? 30도 대 x도가 되니까요.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6x는 270이 되어서 x는 무엇이 된다? 45도가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이쪽도 y를 구하라고 했어요. 30대 70은 6대 y 하면 되겠죠.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30도 대 70도는 뭐 대 뭐? 6대 y가 된다. 맞나요?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똑같이 해주면 30y는 420.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14가 된다는 거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x 플러스 y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45 더하기 14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5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12번 문제도 잘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 위에 6개의 점을 찍어서 정육각형을 만들었대요. 정육각형 중요하죠. 원 O의 넓이를 A라고 하면 색칠한 부채꼴의 넓이를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정육각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하면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대각선을 이렇게만 딱 그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지금 얘들은 반지름의 길이가 다 같고요. 그 다음 중심각이 6개로 나누어지죠. 그럼 이 각이 몇 도가 된단 말이에요? 몇 도가 된단 말이죠? 60도가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여기의 각도 60도가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60도가 되어서 결국은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 정삼각형이 됩니다. 맞아요? 그 말은 여기 색칠한 부분은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인?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원래 거와 같은 부채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전체 원 넓이를 A라고 했으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원은 360도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120도라고 했잖아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1이 되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도 또한 원넓이의 3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채꼴의 넓이는 원래 넓이의 3분의 1배가 됩니다. 왜? 360도 중에서 120도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12번도 해결했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반지름의 길이가 9cm이고 넓이가 27파이 제곱센티미터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구하래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 x 하면 27파이가 된대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 없어지고요. 9, 1은 9, 9, 3, 27,
4, 9, 1은 9, 9, 4, 36이 되니까 x는 양쪽에 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x는 40을 곱해주면 120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20을 구했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래요. 그럼 호의 길이 구하라고 했죠.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20도니까요. 중심각의 크기 계산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3, 1이 되고요. 3이 되니까 6파이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13번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ABCDE의 변에 부채꼴 PQR이 차례로 이렇게 붙어 있대요. PQR이 차례로 붙어 있대요. 부채꼴 P의 호의 길이가 4파이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중심각, 여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심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 중심각의 크기는 정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와 같죠. 정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5분의 360도 맞나요? 그래서 72도가 됩니다. 얘는 72도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여기도 외곽이니까 72도고요. 요 각 또한 외곽이니까 72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넓이가 4파이라고 했으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반지름 요 길이를 r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72도는 뭐가 나온다? 4파이가 나온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됩니까? 부채꼴이 넓이가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호의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아니고 뭐가 된다? 2파이 r이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72도는 호의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 1은 2, 4가 되고요. 자, 약분을 하면 R은 뭐가 된다? 1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10이 나오는 거. 2로 약분하면 36이 되니까 10 나오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럼 R이 10이 됐어요. 여기가 10이 됐다는 말이죠. 저기 10이 되면 이 길이도 10, 여기에 있는 길이도 10이 되고요. 여기에 반지름도 10이 되니까 여기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20이 된다는 거. 되겠나요? 여기가 20 되고 10이니까 이쪽은 30이 되겠다. 부채꼴의 반지름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Q의 넓이. 부채꼴 Q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72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요. 80파이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부채꼴 누구의 넓이를 구해야 되나요? r의 넓이를 구해야 되죠. r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72도가 되어서 계산하면 무엇이 된다? 약분하고 하면은 180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80파이 더하기 180파이가 되어서 무엇이 됩니까? 260파이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되겠나요? 자, 14번도 조금은 까다롭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5번 문제 보면요. 자, 15번에 이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20m인 정오각형이에요. 정오각형 모양인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 소가 움직이는지. 꽃밭의 P 지점에 끈이 30m가 되도록 소를 묶어 놓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소는 꽃밭 위를 지나갈 수 없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 영역을 그릴 수 있으면 문제는 다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소가 지나간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m라고 했고 20cm예요. 여기는 20cm. 20cm니까 소가 이쪽에 오면 여기 이렇게 해서 10cm만큼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소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해서 이 부분까지 10cm가 되는 여기 20이었으니까요. 30이 되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소가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소가 움직이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가 10cm인데 이 10cm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소가 묶여 있으니까 이쪽도 가능하잖아요. 여기도 움직일 수 있겠죠. 10cm가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여기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구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윗부분은 어떤 거? 부채꼴인데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지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볼까요?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5분의 180 곱하기 5 빼기 2가 되어서 약분하면 108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각도가 108도가 되니까요. 반대쪽에 있는 이 각은 뭐가 된다? 반대쪽에 있는 이 각은 252도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60도에서 108도를 빼면 252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칠한 부분, 여기 다른 형광펜으로 해볼까요?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반지름의 길이가 30이죠. 30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된다? 파이 아래 제곱 30의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252가 되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무엇을 해주면 되나요? 여기 밑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도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 요 부채꼴의 넓이 두 군데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자, 두 부분의 계산. 요 부분은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몇 도다? 요게 108도였으니까요. 요 각은 뭐가 됩니까? 72도가 되죠. 72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요 각은 요걸 계산을 하면 뭐가 되죠? 얘는 20파이가 되고 얘는 계산을 하면 630파이가 되고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40파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630파이에다가 20파이 두 개 40파이를 더해서 670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15번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5번 문제는 잘 못 풀겠으면
10번이라도 풀어서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에 대각선을 2개씩 그었을 때 색칠한 각의 크기의 합을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구하래요. 자,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요거 2개의 각을 더하면 뭐가 돼요? 2개의 각을 구하면 요 각이 되죠. 자, 색칠한 요 2각을 더하면 외곽의 크기 요게 되고 2각의 크기를 구하면 여기가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2개의 각을 더하면 외곽의 크기 얘가 되고 요 2각의 크기도 더하면 여기가 될 거고요. 외곽이니까. 그 다음에 이 2개의 각의 합은 여기가 되니까 테두리에 있는 이 색칠된 각들의 크기의 합은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각의 합과 같네요. 근데 이거는 뭐가 되나요? 정육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360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요 각을 A, 요 각을 B라고 하면 요 각이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는 C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색칠한 각들의 합은 누구와 같다? 색칠한 각의 크기 합은 누구와 같다고요? 육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과 같게 되죠. 같으므로 뭐가 된다? 360도다 라는 거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요거는 지우고요. 지워야 되는데 요것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것만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 지금 이 전체가 뭐가 되냐? 몇각형이라고요? 자,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뭐죠? 육각형의 내각의 총합.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뭐가 되나요? 합은 180도에다가 뭐가 되나요? 6-2죠. 그래서 720도가 됨을 압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합해서 720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누구? 그 삼각형에 있는 내각의 총합 얘들을 뺀 거죠. 뺀 거니까 720도에다가 우선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180도를 빼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기는 여기도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도 빼면 되겠죠. 그 말은 또 여기다가 180도를 빼라는 말이 되니까 뭐가 된다? 360도가 된다. 자, 선생님은 2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자, 고생했습니다.